안녕하십니까? 이 테이프는 2008학년도 9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2008학년도 9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여러분은 교양 강좌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양과 서양은 숫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은 숫자의 발음이나 모양과 관련하여 길흉을 따진 반면 서양은 종교적 의미와 관련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라는 숫자가 죽을 사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불길하다고 여깁니다.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를 길한 숫자로 생각하는데 중국어로 8의 발음이 돈을 번다는 뜻을 가진 발이라는 한자의 중국어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자 8, 8자는 양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모양이어서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편 서양에서 7을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 것은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물주가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을 취했다고 하여 7이 완성과 축복의 의미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13을 불길한 숫자로 믿는 것도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최후의 만찬 때 13번째 자리에 앉았다는 것에서 유래를 찾곤 합니다. 또한 수와 관련된 인식은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음양 사상에 익숙한 동양에서는 홀수를 양의 수, 짝수를 음의 수라 하였는데 양의 수인 홀수가 겹치는 날은 생기가 왕성하다고 해서 길한 날로 여겼습니다. 음력 5월 5일이 단오라는 명절이 된 곳도 이 때문입니다. 수학의 역사에서 0이라는 숫자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도 불교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공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를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너지 절약 홍보대사 이강산입니다. 교실이 환한데도 전등을 모두 켜놓았네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이렇게 환한데도 불을 켜놓으면 혼이 났습니다. 전기를 아껴야 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불을 꺼도 될까요? 네! 이렇게 불필요한 전등만 꺼도 연간 200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는데요. 플러그 뽑기요. 그렇습니다.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놓으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꽂아 놓음으로써 소모되는 전력을 대기 전력이라 하는데 이렇게 낭비되는 전력이 연간 소비 전력의 11%나 된다고 합니다.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전기 흡혈기인 셈이죠.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컴퓨터를 안 쓸 때는 꺼놓아요.
혹시 집에 있는 시간 내내 컴퓨터를 켜놓는 친구는 없나요? 매일 1시간만 컴퓨터를 꺼놓아도 연간 약 100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면서도 에너지 사용량 세계 10위, 석유 소비량 세계 6위인 에너지 소비 대국입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나귀처럼 우리 경제도 어렵답니다. 이러한 때에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 이번에는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회사가 어려웠을 때 정리해고됐던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켜 화제가 된 김 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 후 해고되었던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키셨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직원들을 해고했던 것은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해고된 직원들이 힘겹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원하는 직원은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지요. 그렇군요. 김 사장님의 이번 결정은 매우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사장님께서는 직원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실 건가요? 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회사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노사 간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양보와 희생정신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거나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떤 관계도 지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4번과 5번) 이번에는 텔레비전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삽시다의 진행자 이미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아토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이신 최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 박사님, 아토피는 어떤 질병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아토피는 아토피 피부염을 말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건조증을 동반하는데 쉽게 완치되지 않고 계속해서 재발하는 질병이죠. 아토피는 가려움증과 건조증을 동반한 피부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런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습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약물의 남용, 새 건축물에서 많이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독소 등이 아토피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피부 장벽의 기능 약화도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 장벽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피부가 외부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토피를 일으키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군요. 원인이 다양해서 치료나 예방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토피 환자의 피부는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하므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을 피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서 화초를 길러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죠. 또 실내 온도가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이 심해지므로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 식생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조기나 굴비 같은 흰살 생선, 뼈째 먹는 멸치나 뱅어포,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을 먹는 것은 아토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식생활에도 주의한다면 아토피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겠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